시간에 RStudio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Studio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스코드 창을 열기 위해 네모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스 창이 활성화되면 총 4개의 창으로 화면이 구성되며 각 창의 크기는 경계선 부분을 드래그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콘솔 창은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출력하는 곳입니다. 콘솔 창 화살표 기호 뒤에 1 더하기 1을 입력하면 그 결과값인 2가 출력됩니다. 이 외에도 터미널 탭에서는 시스템 쉘을 이용해 운영체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소스 창은 코드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를 저장한 파일을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콘솔 창과는 다르게 코드를 입력하여도 바로 실행이 되지 않으며 엔터를 누르면 행이 바뀝니다.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가 있는 행을 선택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해당 코드가 실행됩니다. 또는 run 부분을 눌러도 코드가 실행됩니다. 소스 창에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있는 환경창에 생성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RStudio에서 코딩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소스코드, 이미지, 문서 등의 파일을 폴더별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Studio 상단의 육각형 모양 버튼을 클릭하거나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R의 기본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 언어의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고 하나는 특수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선 기본 데이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치형, 문자형, 논리형, 복소수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치형은 숫자로 되어 있으며 정수형과 실수형을 의미합니다. 문자형은 하나의 문자 혹은 문자열로 되어 있으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논리형은 참과 거짓의 논리값으로 true 혹은 false로 표현됩니다. 복소수형은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복소수 형태로 표현됩니다. R에서 데이터 타입을 알려면 모두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수에서 숫자를 입력하면 넘버링이 나오고 모두 함수에서 문자열을 입력해보면 캐릭터, 문자열에서 true를 입력해보면 로지컬, 문자열에서 복소수형 데이터를 입력하면 컴플렉스가 나오게 됩니다. 특수 데이터 타입에는 null, NA, NaN, infinite, -infinite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null은 그 자체가 객체이며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NA는 결축치를 의미하고 NaN은 수학적으로 연산이 불가능한 수를 의미합니다. infinite는 0의 무한대, -infinite는 음의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R 언어의 여러가지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R 언어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연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 언어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은 사칙 연산, 목과 나머지, 거듭 제곱, 비교 연산, 논리값 연산, 문자열에 관한 연산이 있습니다. 우선 사칙 연산은 기본적인 계산 기능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콘솔 창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 언어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연산도 존재합니다. %/%는 몫을 구할 수 있고 %를 2번 쓰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알아보면 화면처럼 목과 나머지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 언어에서는 캐럿 연산자를 이용해 거듭 제곱도 가능합니다. 캐럿 연산자를 활용해 2의 1제곱부터 4제곱까지의 결과입니다. R은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부등호와 등호를 이용한 비교 연산도 가능합니다. 는 2개를 쓰면 같다를 의미하고 느낌표 는 연산자는 같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밑에 2개 연산자는 같거나 크다 또는 같거나 작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2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는이 하나만 있으면 뒤에 살펴볼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데 이용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한 비교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화면처럼 비교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논리값에 대해서도 화면에 보이는 기호들을 사용해 논리적 AND, OR, NOT, XOR의 연산도 수행 가능합니다. AND, OR, NOT의 경우 기호들을 사용해 연산할 수 있지만 XOR는 XOR 함수를 활용해 연산할 수 있습니다.
할 언어에서 문자열에 대한 연산에는 문자열 결합 연산, 문자열 분리 연산이 있는데요. paste와 str split 함수를 사용하여 연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paste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의 공백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줍니다. 숫자처럼 문자가 아닌 것은 문자로 변환 후 합쳐줍니다. 그리고 SEP 인자를 활용하면 두 문자열 사이에 다양한 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와 반대로 하나의 문자열을 여러 문자열로 분리해내는 스플릿 함수도 있는데요. 스플릿 인자의 문자열을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스플릿 인자에는 정규식 표현도 가능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짝대기 표시, 공백, 세미콜론 모두를 넣게 되면 이 문자가 있는 곳 모두를 분리한 예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서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연산의 중간 결과를 저장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변수인데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변수는 사실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름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 가서 그 데이터 값을 가져와 이용하면 됩니다. 변수의 데이터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또는 는 연산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화살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공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값 x에 숫자 5를 할당해주는 코드인데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x라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상자에 값 5를 넣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코드를 사용한 겁니다. 아까와 같은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x라는 공간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변수를 가지고 연산도 수행 가능한데요. 할당문은 우변이 수행된 후 좌변으로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환경창을 보면 현재 x 변수에는 7이 저장되어 있는데 x 더하기 1을 x 변수에 할당해 주었더니 8로 변하고 또 더하기 1을 해주었더니 10으로 변하고 이번엔 곱하기 1을 해주었더니 20으로 변하고 연산된 결과가 변수에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수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변수를 제거하려면 rm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거할 변수를 rm 함수 내에 기술하면 이 변수가 사라지게 되고 ls 함수를 이용하면 현재 환경에서 정의된 모든 변수의 이름을 출력해줍니다. 화살표와 는, 연산 말고도 어사인 함수로도 변수에 할당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사인 함수를 이용하는 것보단 앞서 설명한 할당 연산자를 이용하여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가끔 많은 변수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야 하는 경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수의 이름을 읽어들여와 값을 할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사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m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변수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변수 a와 b를 생성해서 한번 ls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변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rm 함수와 ls 함수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모든 변수를 지울 수 있습니다. 콘솔 창에 그냥 x를 치게 되면 에러가 뜨고 어사인 함수를 할당해 x, 5를 치게 되면 x 변수가 할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기본 기능에는 다양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도 자신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 rm 함수나 ls, 어사인 함수도 이와 같습니다. 함수는 입력으로 어떤 값을 받은 후 출력으로 어떤 값을 반환합니다. 함수가 어떤 값을 입력받고 반환하는지는 함수마다 다른데요. 제곱근을 구하는 sqrt라는 함수에 4를 주어주면 2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연산자와 함께 사용될 수 있고 함수의 결과가 다시 다른 함수의 입력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수학 관련 주요 함수입니다. 다음에는 R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